평생을 함께한 부부라도 숨길 수밖에 없는 비밀이 있다고 하지요. 백구야, 나비야, 그만해.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이상해. 예전엔 이렇게 안 싸웠는데. 하지만 40년 전 바렌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보, 이 고양이가 나비랑 똑같이 생겼는데, 봄이 맞지? 그냥 옛날 사진이잖아. 솔직히 말해요. 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40년 만에 터져나온 충격적 고백. 순덕아, 미안해. 내가 봄이를 산에 버렸어. 뭐라고? 당신이?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백구와 나비의 정체는 설마 이 아이들이?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의성군 작은 마을 김봉수 할아버지와 박순덕 할머니가 사는 낡은 기와집 마당에서 요란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으르르르, 야옹, 샤악. 새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 백구와 갈색, 검정, 흰색이 어우러진 삼색 고양이 나비가 마치 천적을 만난 듯 으르렁거리며 대치하고 있었어요. 백구는 목털을 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적으로 지저댔고 나비는 등을 활처럼 구부리며 발톱을 세운 채 경계의 울음소리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또 시작이네. 마루에서 빨래를 개고 있던 순떡 할머니가 급히 일어나 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올해 68빈 할머니지만 동물들 앞에서만큼은 여전히 재빨랐습니다. 나비야, 이리 와. 백구한테 덤비면 안 되지. 할머니가 나비를 품에 안으려는 순간 헛간에서 일하던 봉수 할아버지가 호미를 던지며 달려왔어요. 백구야, 고양이 괴롭히지 마. 70을 넘긴 할아버지의 걸음에도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어온 탄탄한 체격이 아직 건재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두 동물이 이렇게 격렬하게 으르렁거리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백구는 3년 전 할아버지가 뒷산에서 구조해온 이후로 지금까지 온순하기 그지없었고 나비 역시 2년 전 할머니가 길에서 주워온 후 한 번도 다른 동물과 싸운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서로 무관심하게 지내며 각자의 영역을 존중해 왔는데 말이에요. 왜 이러는 거지? 백구야, 너 원래 나비 괴롭히지 않았잖아? 할아버지가 백구의 목을 쓰다듬으며 달래려 했지만 백구는 계속 나비 쪽을 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마치 나비에게서 무언가 익숙한 냄새를 맡은 것처럼 말이에요. 순덕아, 백구가 왜 이러지? 평소에 얌전하던 애가. 나도 몰라. 나비도 이상해. 보통 때는 백구 보면 그냥 피해서 다른 데로 가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대든다? 순덕 할머니가 나비를 꼭 껴안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나비는 할머니 품에 안겨서도 백구를 향해 경계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혹시 둘이 먹이 때문에 싸운 거 아니야? 아침에 내가 백구 밥그릇을 나비 자리 근처에 뒀던 것 같은데. 아니야. 먹이 그릇은 원래 자리 그대로 있어. 이상하네, 정말. 부부는 각자 자신의 반려동물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두 동물의 대립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마치 본능적으로 서로를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으르르르, 샤악. 다시 한번 요란한 소리가 터졌어요. 이번엔 백구가 한 걸음 더 다가섰고 나비는 할머니 품에서 뛰어내려 마당 한 구석으로 후퇴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순덕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결혼한 지 45년, 이 집에서만 50년을 살아온 부부였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평소 조용하던 마당이 마치 전쟁터가 된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이리 와. 헛간으로 가자. 할아버지가 백구를 데리고 헛간으로 향했고 할머니는 나비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물리적으로 떨어뜨려 놓는 게 최선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날 저녁에도 계속됐어요. 저녁 밥을 주려고 나비를 마당에 내놓자 헛간에 있던 백구가 또다시 짖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나비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네. 뭔가 있나? 봉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3년간 키운 백구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지만 오늘의 백구는 전혀 다른 게 같았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각자 침실에서 잠들기 전까지 계속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대체 무엇이 두 동물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 갈등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이 40년 전부터 시작된 운명의 실타래였다는 것을, 그리고 곧 그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순떡 할머니는 오랜만에 방 정리를 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상자 속에서 나온 것은 다음 날 아침 순떡 할머니는 어젯밤 일이 계속 신경 쓰여 잠을 설쳤어요. 나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창가에 앉아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고 멀리 헛간에서는 백구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오늘은 방이나 정리해야지. 할머니는 오랫동안 미뤄둔 안방 정리를 시작했어요. 장롱 뒤쪽 구석진 곳에서 먼지투성이 낡은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오래된 혼수품을 담아뒀던 상자였는데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거였어요. 이게 뭐가 들어있었더라? 상자를 열자 곰팡내가 풍겼어요. 그 안에는 옛날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몇 가지 소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할머니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봉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의 무릎 위에는 갈색, 검정, 흰색이 섞인 작은 고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고양이의 무늬가 나비와 똑같았어요. 이게 뭐지?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 봄이었어요. 신혼 초기에 기르던 그 고양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봄이는 분명 자신이 임신했을 때 갑자기 사라졌는데 왜 남편이 혼자 찍은 사진이 있는 걸까요? 마당에서 봉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백구야, 밥 먹어. 왜 자꾸 그쪽만 쳐다보니? 할머니가 창문으로 내다보니 백구가 사료를 먹으면서도 계속 안방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나비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네. 할머니가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는데 뒷마당에서 일하던 할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순덕아, 뭘 그렇게 들여다봐? 여보, 이거 봐. 옛날 사진이 나왔는데. 할머니가 사진을 보여주자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마치 들키면 안 될 비밀을 발견당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아, 그거. 그냥 옛날 사진이잖아. 그런데 이 고양이가 나비랑 똑같이 생겼어. 봄이 맞지? 우리가 신혼 때 기르던. 그렇네. 봄이구나. 할아버지의 대답이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봄이. 그 녀석 참 예뻤지 하며 추억에 잠겼을 텐데 오늘은 왠지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3년 전 할아버지가 백구를 데려온 날을 떠올려 보니 그때도 뭔가 이상했거든요. 여보, 백구를 어디서 구했다고 했지? 응? 뒷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길래 데려온 거야. 그런데 백구가 우리 집에 온 후로 계속 뒷산만 쳐다보더라고. 특히 저녁 되면. 할아버지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걔들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자기가 살던 곳을 그리워하는 거지. 하지만 할머니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백구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던 묘한 친근함,
그리고 할아버지가 유독 백구에게만 보이는 특별한 애정이 이상했거든요. 나비는 어디서 주워왔더라? 할아버지가 되물었어요. 길에서 2년 전 겨울이었지. 눈 내리는 날 장에서 돌아오는데 길가에서 떨고 있더라고. 그래서 데려온 거야. 그런데 생각해보니 나비를 데려온 것도 우연치고는 너무 절묘했어요. 하필 백구가 온 지 1년 후였고, 하필 봄이와 똑같이 생겼고, 여보, 응? 혹시 백구와 나비가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닐까?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있나? 그럼 왜 갑자기 저렇게 으르렁거리는 거야? 분명 뭔가 있을 거야. 그때 마당에서 또다시 소란이 벌어졌어요. 으르르르. 야옹. 백구와 나비가 또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격렬했어요. 백구는 나비를 향해 달려들려 하고 나비는 담 위로 올라가 피하고 있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부부가 급히 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백구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고 나비 역시 평소와 다른 슬픈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백구가 우는 거야? 나비도 이상해. 저런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데 마치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두 동물의 행동이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40년 전 사라진 봄이, 3년 전 나타난 백구, 2년 전 주워온 나비,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할 게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순떡 할머니는 어젯밤 일이 계속 신경 쓰여 잠을 설쳤어요. 나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창가에 앉아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고 멀리 헛간에서는 백구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오늘은 방이나 정리해야지. 할머니는 오랫동안 미뤄둔 안방 정리를 시작했어요. 장롱 뒤쪽 구석진 곳에서 먼지투성이 낡은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오래된 혼수품을 담아뒀던 상자였는데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거였어요. 이게 뭐가 들어있었더라? 상자를 열자 곰팡내가 풍겼어요. 그 안에는 옛날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몇 가지 소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할머니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봉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의 무릎 위에는 갈색, 검정, 흰색이 섞인 작은 고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고양이의 무늬가 나비와 똑같았어요. 이게 뭐지?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 봄이었어요. 신혼 초기에 기르던 그 고양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봄이는 분명 자신이 임신했을 때 갑자기 사라졌는데 왜 남편이 혼자 찍은 사진이 있는 걸까요? 마당에서 봉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백구야, 밥 먹어. 왜 자꾸 그쪽만 쳐다보니? 할머니가 창문으로 내다보니 백구가 사료를 먹으면서도 계속 안방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나비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네. 할머니가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는데 뒷마당에서 일하던 할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순덕아, 뭘 그렇게 들여다봐? 여보, 이거 봐. 옛날 사진이 나왔는데. 할머니가 사진을 보여주자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마치 들키면 안 될 비밀을 발견당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아, 그거 그냥 옛날 사진이잖아. 그런데 이 고양이가 나비랑 똑같이 생겼어. 봄이 맞지? 우리가 신혼 때 기르던. 그렇네, 봄이구나. 할아버지의 대답이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봄이. 그 녀석 참 예뻤지 하며 추억에 잠겼을 텐데 오늘은 왠지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3년 전 할아버지가
백구를 데려온 날을 떠올려 보니 그때도 뭔가 이상했거든요. 여보, 백구를 어디서 구했다고 했지? 응? 뒷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길래 데려온 거야. 그런데 백구가 우리 집에 온 후로 계속 뒷산만 쳐다보더라고. 특히 저녁 되면 할아버지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걔들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자기가 살던 곳을 그리워하는 거지. 하지만 할머니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백구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던 묘한 친근함, 그리고 할아버지가 유독 백구에게만 보이는 특별한 애정이 이상했거든요. 나비는 어디서 주워왔더라? 할아버지가 되물었어요. 길에서 2년 전 겨울이었지. 눈 내리는 날 장에서 돌아오는데 길가에서 떨고 있더라고. 그래서 데려온 거야. 그런데 생각해보니 나비를 데려온 것도 우연치고는 너무 절묘했어요. 하필 백구가 온 지 1년 후였고, 하필 봄이와 똑같이 생겼고, 여보, 응? 혹시 백구와 나비가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닐까?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있나? 그럼 왜 갑자기 저렇게 으르렁거리는 거야? 분명 뭔가 있을 거야. 그때 마당에서 또다시 소란이 벌어졌어요. 으르르르, 야옹. 백구와 나비가 또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격렬했어요. 백구는 나비를 향해 달려들려 하고 나비는 담 위로 올라가 피하고 있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부부가 급히 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백구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고 나비 역시 평소와 다른 슬픈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백구가 우는 거야? 나비도 이상해. 저런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데 마치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두 동물의 행동이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40년 전 사라진 봄이, 3년 전 나타난 백구, 2년 전 주워온 나비,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할 게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할 게 있어. 할머니의 진지한 목소리에 할아버지가 어색하게 목을 가다듬었어요. 마당에서는 여전히 백구와 나비가 서로를 의식하며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뭔 이야기? 봄이 말이야. 정말 그냥 없어진 거야? 순덕 할머니가 바랜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봉수의 무릎 위에 앉은 삼색 고양이는 정말 나비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았어요. 그럼 뭐 어떻게 없어졌겠어? 고양이들은 원래 집을 떠나기도 하잖아. 할아버지의 대답이 평소보다 빨랐어요.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 같았습니다. 근데 이상해. 내가 임신해서 입덧이 심할 때 봄이가 없어졌잖아.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뭐라고 했나? 고양이가 임산부한테 안 좋다고, 없어진 게 오히려 잘 됐다고 했잖아. 할아버지가 침을 꼴깍 삼켰어요. 45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자신이 얼마나 서둘러 봄이를 치웠는지, 그리고 그 후 얼마나 후회했는지. 그때는 젊어서 몰랐지. 요즘은 임산부가 고양이 키워도 괜찮다고 하던데. 여보,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솔직히 말해. 봄이한테 뭔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순간 마당에서 백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기잉, 기잉. 슬프고도 애절한 울음소리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나비도 담 위에서 내려와 백구를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야옹, 야옹 하고 울고 있었어요. 봐, 또 저러네.
분명 뭔가 있어. 할머니가 창문을 열고 두 동물을 내려다봤어요. 이상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으르렁거리던 둘이 오늘은 마치 서로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요. 순덕아, 그냥 옛날 일은 잊어버리자. 못 잊어. 나비를 보면 자꾸 봄이가 생각나. 특히 저 무늬가 정말 똑같아. 할머니가 사진과 창밖의 나비를 번갈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 맞다. 뭐가? 나비를 처음 데려왔을 때 기억나? 이상했잖아. 우리 집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 마치 여기서 살았던 것처럼.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가? 응. 처음 온 날부터 화장실 위치도 정확히 알고 밥그릇 있는 곳도 바로 찾아갔어. 그리고 할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쳤어요. 그리고 안방 장롱 뒤쪽, 나비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잖아. 그곳이 바로 봄이가 새끼를 낳으려고 했던 자리야. 그건 우연이겠지. 우연이 어딨어. 그리고 백구도 마찬가지야. 처음 왔을 때부터 마당 구석 감나무 밑을 좋아했잖아. 그곳이 바로 봄이가 늘 낮잠 자던 자리라고. 할아버지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아내의 추리가 너무나 정확했거든요. 여보,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볼게. 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할머니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40년 넘게 궁금했던 진실을 이제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순덕아, 사실은 말이야. 그때 갑자기 마당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어요. 백구와 나비가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이번에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백구가 조심스럽게 나비에게 코를 대고 나비도 경계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부부가 급히 마당으로 나갔어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백구가 나비를 핥아주고 있었고 나비는 백구의 목에 얼굴을 비비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할머니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제까지 으르렁거리던 둘이 갑자기 이렇게 친해질 리가 없었거든요. 여보, 이거 정말 이상해. 분명히 뭔가 있어. 할아버지가 두 동물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순덕아, 집에 들어가자. 이제 말해야겠어. 뭘 말해? 봄이 이야기, 그리고 백구와 나비 이야기.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40년간 숨겨졌던 진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당에서는 백구와 나비가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듯한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아직 몰랐어요.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가 단순히 애완동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45년 결혼 생활을 뒤흔들 폭탄 같은 고백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안방에 마주 앉은 부부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에서는 백구와 나비가 여전히 나란히 앉아 있었고 봉수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고 있었습니다. 여보, 담배는 왜? 순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아버지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였어요. 70년을 살아온 노인의 어깨가 초라하게 움츠러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미안하다고? 봄이 말이야. 봄이가 저절로 없어진 게 아니야. 할머니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게 무슨... 내가 봄이를 버렸어. 산에다가... 뭐라고? 할머니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45년 결혼 생활 중 남편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봄이를 버렸다고? 왜 그랬어? 순덕아, 앉아. 차근차근 설명할게. 앉긴 무슨... 당신이 봄이를 어떻게 했는지부터 말해.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40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아온 그 하루 말이에요. 그때가 당신은 임신 3개월 때였어. 입덧이 워낙 심해서 넌 하루 종일 누워 있었고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열이 심하게 나면서 쓰러진 거야. 그래서 급히 보건소에 데리고 갔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
고양이 때문에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될 수 있다고. 그러면 아기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그래서 당장 고양이를 치우라고 했어. 안 그러면 아기가 위험하다고. 할머니가 주저앉았어요. 그때를 생각해보니 분명 심한 열병을 앓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보미가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허탈함도. 그래도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 다른 곳에 맡기든지. 그때는 젊어서 급했어. 너와 뱃속 아기가 죽을까봐 무서웠고. 그래서 그 길로 보미를 안고 뒷산으로 올라갔어. 그리고 산 깊숙한 곳에 절터 근처에 놓고 왔어. 먹이도 몇 날치 놓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길도 만들어놨어. 할아버지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하지만 보미는 결국 돌아오지 못했어. 왜 돌아오지 못했어? 며칠 후에 확인하러 갔더니 없어졌었어. 아마 야생동물한테. 할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그때부터 후회했어. 매일매일 후회했어. 특히 우리 첫째가 결국 유산됐을 때는. 그만해. 할머니가 비명처럼 소리쳤어요. 첫 아이를 잃은 아픔은 지금도 생생했거든요. 보미를 지켰다고 해서 아기가 무사했을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보미까지 희생시킬 필요는 없었는데 할아버지가 주먹을 꽉 쥐며 자신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3년 전에 뒷산에서 백구를 발견했을 때 그게 운명인 것 같았어. 하얀 털에 똑똑한 눈빛이 마치 보미가 보낸 선물 같았거든. 백구가? 응. 백구를 발견한 곳이 바로 그 절터 근처였어. 보미를 놓고 온 그 자리 말이야. 할머니가 갑자기 깨달았어요. 그럼 나비는? 나비는 정말 우연히 내가 주워온 거야. 하지만 처음 봤을 때부터 소름이 돋았어. 보미와 너무 똑같아서. 혹시? 응. 내 생각엔 나비가 보미의 후손일 거야.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새끼를 낳고 그 후손이 다시 우리에게 온 거지. 마당에서 백구와 나비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이제야 그 울음소리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알아본 거였어요. 40년 전 헤어진 가족의 인연을 말이에요. 그럼 백구와 나비가 싸운 이유는? 처음엔 서로를 몰랐겠지. 하지만 냄새로, 본능으로 뭔가를 느꼈을 거야. 그래서 혼란스러워했던 거고.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두 동물이 평화롭게 함께 있는 모습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여보, 순덕아, 정말 미안해. 40년 동안 숨겨서 미안하고 보미한테 그런 짓을 해서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당신 혼자 결정해서 보미를 버리고 40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하고. 나는 그동안 보미가 그냥 집을 떠난 줄 알고 얼마나 자책했는데. 순덕아, 아니야. 나는 보미가 내가 아파할 때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떠났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평생 미안했다고. 할머니가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40년간 억눌러왔던 슬픔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마당에서는 백구와 나비가 할머니의 울음소리를 듣고 불안한 듯 서성이고 있었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지만 오히려 더 큰 갈등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 부부는 40년 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그치자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할아버지는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고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덕아, 말하지 마요. 지금은 아무 말도 듣기 싫어요.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45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 이런 어조로 말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백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어요. 왈. 평소와 다른 마치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한 짖음이었어요. 나비도 백구 주변을 돌며 야옹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뭐지? 왜 저러지? 할머니가 창문을 열고 내다봤는데 두 동물이 뒷마당 감나무 아래에서 뭔가를 파고 있었어요. 여보, 저게 뭐야? 할아버지도 창가로 다가가 보았는데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저곳은 뭐가 있어? 저곳이 보미가 새끼를 낳으려고 했던 자리야.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새끼, 보미가 임신했었다고? 응, 그것도 내가 숨긴 거야. 보미를 산에 버릴 때 이미 배가 불러 있었어. 세상에. 그럼 보미는 새끼를 베고 있는 상태로 산에서. 할머니가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훨씬 더 끔찍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마당에서는 백구와 나비가 더욱 열심히 땅을 파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걸 찾는 것 같았습니다. 내려가 보자. 부부가 마당으로 나가니 백구가 먼저 달려와서는 할아버지 바지를 물고 감나무 쪽으로 끌었어요. 백구야, 뭐가 있니? 할아버지가 감나무 아래를 자세히 보니 작은 구멍이 파져 있었고 그 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이게 뭐지?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파내니 작고 낡은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붉은 리본에 작은 방울이 달린 목걸이였어요. 이거. 할머니가 목걸이를 보자마자 손을 입에 대고 소리쳤어요. 이거 봄이 목걸이야. 내가 신혼 때 직접 만들어준. 맞아. 봄이가 항상 차고 다녔지. 그런데 이상했어요. 봄이는 분명 목걸이를 한 채로 산으로 갔는데 어떻게 집 마당에 묻혀 있는 걸까요? 백구가 목걸이를 보고 슬픈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키끼잉, 키끼잉. 나비도 목걸이 주변을 돌며 애처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이상해. 어떻게 이게 여기에. 그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무릎을 쳤어요. 혹시 봄이가 돌아왔었던 건 아닐까? 무슨 소리야? 생각해봐. 봄이가 산에서 새끼를 낳고 어떻게든 집으로 돌아왔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야. 그래서 이 목걸이를 여기에 남겨두고. 할머니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새끼들은 어디선가 자랐을 거고 그 중 일부가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거야. 할아버지가 백구를 바라봤어요. 백구의 눈에서 묘한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백구야, 너 혹시. 백구가 할아버지의 손을 핥으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비도 봄이의 후손이고 할머니가 나비를 안아올리자 나비가 그르르 소리를 내며 할머니의 품에 안겼어요. 그때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백구가 목걸이를 입에 물고는 나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목걸이를 씌워주려는 듯한 행동을 했어요. 저게 뭐지? 마치 봄이가 시킨 것 같아. 새끼들에게 엄마의 유품을 전해주는 것 같아. 부부가 이 광경을 지켜보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봄이가 하늘에서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응? 봄이가 정말 우리를 용서한 걸까? 그런 것 같아. 아니, 처음부터 용서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백구와 나비를 우리에게 보낸 거고. 할머니가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이 신비로운 상황 앞에서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보. 응? 봄이는 용서해도 나는 쉽게 용서할 수 없어요. 40년 동안 나를 속였잖아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알아. 나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마당에서는 백구와 나비가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봄이의 목걸이는 두 동물 사이에 놓여 있었고 저녁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더 큰 시련이 이들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40년의 거짓말로 상처받은 부부는 다시 화해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40년간 믿고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 큰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새벽 5시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짐을 쌌어요. 큰 보따리에 옷가지와 생필품을 넣고 나비용 이동장까지 준비했습니다. 나비야, 우리 잠시 언니 집에 가자. 서울에 사는 친언니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남편과 떨어져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나비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동장만 봐도 숨어버렸는데 오늘은 계속 마당 쪽을 바라보며 야옹, 야옹하고 울고 있었어요. 나비야, 왜 그래? 백구가 그리워? 마당에서는 백구도 불안한 듯 서성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짐을 싸는 소리를 듣고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왈. 백구가 급하게 짖으며 안방문을 긁었어요. 할아버지를 깨우려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해. 할아버지 깨면 안 돼. 하지만 백구는 더욱 크게 짖었어요. 마치 할머니가 떠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야? 백구가 왜 이렇게 짖어? 할아버지가 안방으로 오다가 할머니의 보따리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순덕아, 그게 뭐야? 보면 모르세요? 짐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어디 가려고? 언니 집에 가요. 당분간 거기서 지낼 거예요. 안 돼. 갑자기 왜 그래?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할머니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냉정하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40년 동안 속여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끝나는 줄 아세요? 순덕아, 제발. 보미를 버린 것도 모자라서 나한테까지 거짓말을 했잖아요. 어떻게 믿고 살아요? 할머니가 나비를 이동장에 넣으려 하자 나비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야옹, 야옹. 나비가 이동장을 뛰쳐나와 백구에게 달려갔어요. 두 동물이 서로 몸을 비비며 슬픈 소리로 울었습니다. 키끼잉, 키끼잉. 야옹, 야옹. 마치 다시 헤어지게 될까 봐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봐요, 동물들도 알아요. 가족이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걸. 할아버지가 절망적으로 소리쳤어요. 가족이요? 거짓말쟁이와 무슨 가족이에요? 순덕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평생 사죄하며 살게. 이미 늦었어요. 40년이나 늦었다고요. 할머니가 다시 나비를 잡으려 하자 백구가 갑자기 할머니 앞을 막아섰어요. 그리고 보미의 목걸이를 입에 물고 와서는 할머니 발 앞에 놓았습니다. 백구야, 너까지 왜 그래? 백구가 애절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마치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으악! 할머니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동물들까지 자신을 붙잡으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거든요. 보미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보미의 목걸이에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부부가 놀라서 보는 사이 백구와 나비가 동시에 목걸이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평화롭게 나란히 누워서는 목걸이를 지키듯 둘러쌌습니다. 저게 뭐야? 마치 보미가 말하는 것 같아. 가족은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마음을 굳혔어요. 보미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못 믿겠어요. 할머니가 다시 짐을 들고 일어서려 하자 이번엔 나비가 할머니 치마를 물고 늘어졌어요. 나비야, 놔. 우리 함께 갈 거야. 하지만 나비는 절대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백구 쪽으로 할머니를 끌어당겼습니다. 야옹, 야옹. 나비의 울음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진 거예요. 으악, 가슴이 아파. 여보, 여보. 할머니가 급히 달려가 할아버지를 부축했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119에 신고해야 해. 위급한 상황에서 할머니는 떠나려던 계획도 잊고 남편을 돌보는 데만 집중했어요. 백구와 나비도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할아버지 주변을 맴돌며 걱정스럽게 울어댔습니다. 과연 이 위기의 순간이 흩어질 뻔한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감동적인 결말을 들려드릴게요. 여보, 정신 차려요. 할머니가 쓰러진 할아버지를 무릎에 눕히며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했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도 가쁘게 내쉬고 있었습니다. 119입니다. 네, 급해요. 저희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전화를 하는 동안에도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무리 화가 났어도 4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거든요. 백구가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누웠어요. 마치 체온을 나눠주려는 것처럼요. 나비도 할머니의 무릎 근처에서 슬픈 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야옹, 야옹. 의성군 가읍면 대리 245번지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10분. 할머니에게는 10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여보, 일어나요. 나한테 할 말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때 할아버지가 약하게 눈을 떴어요. 순덕아, 말하지 마요. 힘 빼면 안 돼요. 아니야.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할아버지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보미 이야기. 아직 다 못했어. 지금은 그런 얘기 말고 들어줘. 제발. 진짜 마지막 비밀이 있어. 할머니가 귀를 가까이 대자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보미가 실제로 집에 돌아왔었어. 뭐라고요? 너를 임신 7개월 때 보미가 새끼 2마리를 데리고 마당에 나타났어.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때 너는 몸이 불편해서 안방에서 잠들어 있었고 나만 봤어. 그래서요? 보미가
봄이가 내 발밑에 와서 비비더라고. 마치 용서한다는 듯이. 그리고 새끼들을 내게 보여주고는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목걸이를 벗어서 내 발 앞에 두고 다시 산으로 돌아갔어. 새끼들과 함께. 그럼 그때 봄이를 잡아둘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고 싶었어. 하지만 봄이 눈빛을 보니까 알겠더라고. 이제 야생에서 사는 게 더 편하다는 걸. 그리고 할아버지가 힘겹게 계속했어요. 그리고 새끼들은 꼭 돌봐달라는 눈빛이었어. 그래서 그 목걸이를 감나무 밑에 묻어둔 거야. 할머니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럼 백구와 나비가, 맞아, 봄이가 우리에게 맡기고 간 아이들이야. 40년이 지나서 다시 우리 곁으로 온 거지. 그 순간 백구와 나비가 동시에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백구는 할아버지의 손을 살살 핥았고 이는 할아버지의 뺨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키끼잉, 야옹, 마치 괜찮다, 할아버지라고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런 중요한 걸 또 숨겼어요? 미안해. 너무 신기하고 믿기지 않는 일이라서. 그리고 내가 더 슬퍼할까봐.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차가 오는 소리였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거짓말해요. 더 이상은 못 견뎌요. 알았어. 정말 미안해.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할아버지를 응급처치하기 시작했어요.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네요. 스트레스성 협심증 같습니다.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제가 같이 갈게요. 할머니가 급히 말했어요. 화는 났지만 남편을 혼자 둘 수는 없었거든요. 백구야, 나비야, 집 잘 지켜. 구급차가 떠나고 나자 백구와 나비가 봄이의 목걸이 주변에 모여 앉았어요. 마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무사를 기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3시간을 기다린 후 의사가 나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에요. 며칠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앞으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할머니가 병실에 누워있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초라해 보이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여보, 순덕아, 미안해. 이제 그만해요. 미안하다는 말.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대신 약속해요.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 안 하기로. 약속할게. 정말 약속할게. 그리고 봄이한테도 같이 사과해요. 집에 가서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부부를 백구와 나비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마치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날 밤 부부는 봄이의 목걸이 앞에서 함께 사과했어요. 그리고 40년 만에 진짜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서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김씨 부부는 마당에 작은 제단을 차렸어요. 봄이의 목걸이를 가운데 놓고 양쪽에 촛불을 켜고 봄이가 좋아하던 생선까지 준비했습니다. 봄아, 할머니가 왔어. 순덕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아 목걸이를 쓰다듬었어요. 40년 동안 너를 원망했어. 왜 나를 버리고 갔냐고. 하지만 이제 알겠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할아버지도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봄아, 할아버지야. 정말 미안해. 너를 버린 것도 미안하고 할머니한테 거짓말한 것도 미안해. 백구와 나비가 부부 사이에 조용히 앉았어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에요. 봄아, 내 아이들이 이렇게 컸어. 백구는 정말 착하고 나비는 너만큼 예뻐. 할머니가 두 동물을 번갈아 쓰다듬었어요.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람도 없는데 촛불이 살랑살랑 흔들리더니 봄이의 목걸이에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울렸습니다. 어머, 봄이가 대답하는 것 같아. 봄아, 우리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백구와 나비를 보내줘서 고마워. 할아버지가 목이 메어 말했어요. 백구가 목걸이 앞으로 가더니 앞발로 살살 건드렸어요. 나비도 목걸이를 코로 비비며 그르르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한 가족이구나. 할머니가 백구와 나비를 양쪽 품에 안았어요. 두 동물이 할머니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부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리했어요. 봄이를 위한 작은 추모비도 만들었습니다. 돌 하나를 예쁘게 다듬어서 봄이와 그 아이들을 기리며라고 새겨 넣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봐요. 그래, 남은 인생은 거짓말 없이 서로 믿으며 살자.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45년 결혼 생활 중 가장 진솔한 순간이었습니다. 백구와 나비도 완전히 한 가족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함께 먹고 함께 놀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특히 나비가 보미의 목걸이를 목에 차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직접 씌워준 거였는데 나비에게 너무나 잘 어울렸습니다. 나비야, 너는 진짜 보미 딸이구나. 똑같이 예쁘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어요. 나비가 새끼를 임신한 거예요. 어머, 나비 배가 부른 것 같은데? 정말, 그럼 백구가 아빠가 되는 거야? 수의사 검진 결과 나비는 건강한 새끼 3마리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보미가 진짜 선물을 준 것 같아. 새로운 생명들을. 2개월 후 나비가 무사히 새끼 3마리를 낳았어요. 모두 건강하고 귀여운 아이들이었습니다. 백구는 새끼들을 지극히 돌봤어요. 마치 진짜 아빠처럼 말이에요. 나비가 먹이를 먹을 때는 새끼들을 지키고 새끼들이 잠들 때는 옆에서 함께 잤습니다. 정말 신기해. 혈연 관계도 아닌데 저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 가족이란 피가 섞여서가 아니라 마음이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가 깊이 공감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어요. 그래서 새끼 고양이들을 분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부부는 신중하게 좋은 가정을 골라보냈습니다. 새끼들아, 새 집에서도 행복하렴.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도 잊지 말고. 한 마리는 옆 동네 김할머니가, 또 한 마리는 면사무소 직원이, 마지막 한 마리는 마을 이장님이 데려갔어요. 모두 동물을 진짜 가족처럼 사랑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제 집에는 백구와 나비, 그리고 김씨 부부가 남았어요. 평화롭고 따뜻한 내 가족이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내 가족은 마당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요. 할아버지는 백구와 산책을 하고 할머니는 나비와 함께 뜨개질을 합니다. 보미의 추모비 앞에는 항상 새로운 꽃이 피어 있어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가꾸는 꽃밭이거든요. 봄아, 우리 잘 살고 있어. 고마워.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추모비 앞에서 인사를 해요. 40년 만에 진짜 마음의 짐을 덜어낸 기분입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마당에 앉아 별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행복하네. 그래, 진짜 가족이 뭔지 이제 알겠어. 백구와 나비도 평화롭게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하늘에서는 보미가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남긴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낸 것을 보며 말이에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김씨 부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 따뜻한 이야기에 감동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당에서 벌어진 작은 전쟁이 가져다준 큰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